자, 이재명 당대표 관련한 소식을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뉴스와 팩트를 차곡차곡 알려드리는 이슈 포청천. 자, 아태협, 저희가 안부수, 아태협, 네. 이거를 정말 집중적으로 다뤄드렸었는데 아태협에서 북한 사람들한테 뇌물을 줬다. 심지어 에르메스 안장을 갖다 바친 것 같다. 맞아요. 저희 그것도 그 했었죠. 얘기까지 네. 저희가 다 전해드렸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돼지가 말을 타네? 했던 그 사건 있지 않습니까? 돼지가 말에 올라선 사건. 인신공격. 인신공격 해도 됩니다. 지는 미사일 공격하는데 뭐 우리는 뭐 인신공격 못합니까? 네. 그 돼지가 말에 그냥 타지 않고 에르메스 안장을 깔고 탄 요렇게 그 에르메스 안장을 보낸 것으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아태협 구속 기소를 했는데 안부수 씨가 북한 송명철에게 43만 달러를 줬다 하는 이 얘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가시죠 왜? 예. 네. 아니 그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네. 네. 기사를 전하란 말씀이시군요. 안부수 회장이 쌍방울 그룹 실소유주인 김성태 전 회장 지시를 받고 43만 달러를 조선아시아, 그러니까 아태협은 한국에 안부수가 있는 단체고요. 조선아시아 태평양위원회 아태위의 송명철 부실장에게 건넨 것으로 29일 전해졌다. 그리고 이재명 이 일이 언제 있었느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이던 그때 경기도 행사에서 여러분 이제 그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주도적으로 만든 그 대북 관련 행사가 중국에서 열렸는데 그 행사 현장에 안부수 씨가 따라갔었고 안부수가 43만 달러를 전했다. 그게 이번에 이제 조선일보 보도로 확인이 된 겁니다. 저희가 그 수차례 그 그림을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 일산 킨텍스에서도 열리고 또 필리핀에서도 열리고 했었는데 그거와 별개로 이 사람들이 중국 선양에서 회동을 했었습니다. 그 무렵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냐 하면 쌍방울에서 직원들을 시켜서 당일 비행기를 아침에 갔다가 바로 돈 전달하고 그 비행기 바로 돌아오는 비행기 타고 오게 하는 요 수법을 통해서 2018년부터 2019년 사이에 약 640만 달러 하나로 79억 원을 지금 빼돌렸다 하는 부분들도 지금 수사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요 돈 중에 일부를 빼돌려 갖고 북한의 누굽니까 송명철한테 일단 5억 원 정도를 준 걸로 지금 구속영장의 내용이 이제 기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자, 요 사진 한 번을 보고 가시죠. 사진 한번 보십시다. 이게 경기도 이제 검찰에서 얼마 전에 경기도청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확보한 사진들로 보입니다. 이거는 지금 오늘 조때 조개 나왔을 때는 저 사진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 지금 이제 수사가 쌍방울 그룹이 이제 대북 송금 정황에 대한 수사가 계속 진행되면서 각 언론들이 특종 경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나온 노컷 뉴스 사진입니다. 그래서 자 왼쪽부터 선양에서 지금 어디 저녁 자리라고 하는데요. 명칭 자체는 뭐 기업 간담회입니다. 기업 간담회 자리에 안부수 한국 아태협 회장 그리고 김성태 쌍방울 회장 그리고 송명철 아태위원회 부위원장. 저 북한 사람이죠, 송명철이. 예, 송명철 사진 왼쪽 가슴 당겨서 보시면은 저 가슴에 저 김일성 그 배지 달고 있는 게 보입니다. 외모는 마치 뭐 상당히 좋은 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송명철 부위원장이고 그 옆이 이제 이화영 평화부지사입니다. 저 전체 사진 한 번 더 보여주시죠. 저거를 보면 안부수, 그러니까 뭐 북한 관련 뭐 평화운동을 한다 어쩐다 했던 저 안부수, 그 다음에 쌍방울 전 회장이고 지금 도망가 있죠. 지금 동남아 일대로 도망가 있는데 지금 데려오지 못하고 있는 김성태, 그 다음에 저 북한의 송명철, 그 다음에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에 평화부시장이었던 이화영, 얼마 전까지 킨텍스 사장이었던 이화영, 저렇게 해갖고 저 중국에서 저 원형 돌아가는 거 놓은 거 보니까 이제 중식당이에요. 저 음식 올려놓고 돌려서 먹잖아요. 저 중식당에서 이제 저렇게 회합을 갖고 있는 거죠. 저 사진도
굉장히 처음 나온 사진이라고 그렇습니다. 저는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맥락이 이게 이 일이 있고 나서 이게 2019년 1월인데 2019년 5월에 쌍방울은 자원개발 등 6개 분야 우선적 사업권을 약속받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폭등을 합니다. 네. 그 소위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SBW. 예. 그 기업이 폭등을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챙겼거든요. 네. 근데 이걸 그냥 해줬겠느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때 이 참석자, 저는 사실은 전체적으로 돈이 갔다는 정황은 이미 잡고 수사를 하고 있는데 네. 송명철이 여기서 네. 받은 게 처음 났거든요. 네. 이 양반 지금 신변이 좀 북한에서 위험하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동무 이거 받았다고 말을 왜 안 했네. 송명철 동무. 이런 전화 받지 않았을까요? 받아서 말을 안 했는데 어디까지 살아있을까요? 저는 당연히 상납구조로 갔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네. 어쨌든 이게 상당히 이때 행사를 보면은 이 평화부지사가 중심이 돼가지고 김성태까지 있고 네. 안부수 그다음에 북한 관계자까지 해서 저 사진이 담고 있는 거는 너무너무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네. 벌이고 있었는지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진이라고. 자, 그때 이제 요 자리가 문서로도 확인이 됐다. 그렇습니다. 하는 얘기까지 또 나왔는데 문서 네. 한번 보여주실까요? 2019년 등록일자 1월 18일, 결제일자 2019년 1월 18일, 공개 구분, 비공개. 비공개였군요. 비공개. 그다음에 저기 이제 저 위에 우상단에 보십시오. 2019년 1월 18일에 이재명 도장 있고 그 전에는 평화부지사. 자, 위로 볼까요? 평화협력국이라고 있었습니다. 저기에 이제 기획팀장, 과장, 국장 이렇게 쭉 올라간 다음에 평화부지사까지 결재를 맡고 그 다음에 이제 도지사 결재를 맡는데 또 재밌는 거는 정책실장이 또 저기에 그렇습니다. 참조인으로 또 올라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협조라는 거는 실제로 이 결재선상에는 있지 않지만 매우 중요한 사람이거나 의견을 낼 사람이라서 한번 참조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경기도 혹은 네. 성남시 이재명의 경기도에서는 저 협조, 참조 요길 안에 정진상이라는 사람이 꼭 들어가 있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성남시에서도 그랬고 네. 성남시에서도 정진상 실장이 6급일 때 6급인데 개인 사무실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6급이 개인 사무실을 가지고 성남시에서 근무를 했고 네. 경기도지사 시절은 저희가 지난번에 갔던 1공단, 대장동과 1공단을 뭐 분리한다거나 하는 네. 60몇 개의 대장동 관련 서류에 네. 저런 형태로 정진상 실장의 선언안이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예. 자, 그러면은 저런 멋진 공문서도 이제 증거로 이제 자료로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게 압수수색을 이래서 해야 되는 겁니다. 네, 맞아요. 압수수색 이래서 해야 되는데 라이크킴님 슈퍼챗 써주시면서 언론의 책무가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언론이 참 중요한 시기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요 사진 한 장에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예, 귀여운 사진 한번 볼까요? 이 사진은 또 몰랐어요. 네. 그러니까 저 사진이 상당히 저는 재미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태평화위원회 이제 리종혁 부위원장이죠. 네. 그러니까 송명철은 저렇게 이제 술자리, 저녁자리 이런 데 모여가지고 방금 보여준 송명철은 가서 이제 직접 실무적으로 뛰면서 이제 뭐 필요한 자금도 지원받고 뭐 술도 돌리고 이렇게 하고 각종 행사에 등장했던 사람은 저분이죠. 필리핀에서 열렸던 행사에도 리종혁이 나왔어요. 저 사람이 이제 일종의 참 뭐라고 할까요? 얼굴마담 같은 건데 요거가 저 사람이 말입니다. 2018년 11월 14일 한국에 옵니다. 그래서 3박 4일 동안 머물렀거든요. 그래서 대표단이 와갖고 3박 저 사람을 대표로 하는 대표단이 와서 김포공항을 통해서 입국하고 김포공항을 통해서 출국을 했는데 11월 14일 날 입국을 해서 11월 17일 날 출국을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와갖고 어디 있었냐면 고향 엠블호텔에 여장을 푼 뒤에 그 다음 날은 판교 테크노밸리, 그 다음에 경기도 농업기술원, 그 다음에 또 16일에는 엠블호텔에서 열린 그 아태협회에서 진행한 행사. 그 행사에 참가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흘간의 일정을 소화를 하는데요. 저기에서 이제 전기차 시승을 하고 있는데 저기에 예쁘게 우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옆에 앉아서 예쁘게 같이 앉아갖고 저렇게 시승 행사를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재밌지 않아요? 대선을 앞두고 이제 자기가 이제 그 경기도급이 아니라 네. 자기는 이제 국가급 지도자라는 걸 보여주기에 저것만한 게 없죠. 당시에 요 테크노밸리에서 진행된 요 기념 그 첫 간담회가 15일 날 이재명 그 지사가 간담회를 가졌거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께서 큰 길을 만들었는데 그 길을 단단히 다져서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건 우리의 몫이다. 중앙정부에서 큰 방향을 잡았지만 잔뿌리를 내리게 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역할이다. 라고 하니까 이 리종혁이 지극히 좋은 말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걸 체감하게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경기도가 옥류관 유치 기억나시죠? 옥류관. 냉면집. 냉면집 유치, 그다음에 스마트팜 요런 것들을 뭐 축산, 양묘, 공동사업 막 이런 거를 임진강 유역 관리 뭐 이런 거를 많이 하겠다고 해서 교류 사업을 엄청 많이 만들었고 그래서 그 일환으로 그거에 건너 일환으로 만들어졌던 게 제 기억으로는 황교익 씨가 했었던 뭐가 있었죠? 입맛 통일 학교인가 뭐가 있어요. 냉면 학교 뭐 이런 거 열고 예산 쓰고. 기억이 납니다. 네. 황교익은 웬만하면 저는요 황교익 네. 잘 기억 안 남거든요. 네. 웬만하면 별로 기억 안 남는데 네. 그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그 당시에 경기도에서 나왔던 얘기는 이재명이 방북한다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요런 그 김성태가 네. 이런 큰 돈을 낸 이유 중에 하나는 두 가지죠. 하나는 작은 돈으로 북한을 구워 삶아서 자기 기업이 주가를 훨씬 더 작업을 할 수 있게 끌어올릴 수 있게. 왜냐하면 광물 사업이라는 거는 전형적으로 주식 투자 사기꾼들이 써먹는 방법이거든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어디 섬에서 뭐 대규모 뭐를 발견했다. 무슨 광산 발견했다. 이런 걸로 돈을 많이 해먹잖아요. 그렇죠. 그런 주식 호재를 위한 내용 하나는 이재명의 방북 성사 요거를 위한 큰 개념이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재명 그 경기지사의 방북 같은 것들은 상당히 내부적으로 논의 같은 것들을 많이 했던 것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광범위한 선거운동 개념이 그렇죠. 들어가는 거죠. 예. 사전 선거운동. 예. 어차피 뭐 대선에 나오기로 했었으니까. 네. 저기 지지난주 이제 저희 조선일보 앱을 깔아 주셔가지고 저희 이제 앱이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얼마 전 닷컴에도 보셨지만 조선일보 앱으로 이제 신문 보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늘어나서 감사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저희 종이신문도 이제 저희가 이제 구독자들을 좋은 콘텐츠들로 매일 200명 넘는 기자들이 매일매일 만들어서 다음 날 아침에 배달드리는 신문을 또 들어오셔가지고 또 구독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또 그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선물 저기 있는데 갖고 와야 되는데. 선물 큰 달력. 가지고 제가 저희가 이제 달력 선물도 드리고 하고 있으니까요. 네. 지난번 앱처럼 저희가 링크를 전화하셔가지고 전화번호 저희 조선일보 전화하셔서 전화번호 1577-8585. 예, 1577-8585 1577-8585로 전화를 하셔서 이슈포청천 유튜브 보고 전화한다. 구독을 신청한다.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들이 또 우리 구독자님들의 파워도 느낄 수 있고 지금 박은조 에디터가 이 달력을 갖고 오셨습니다. 신년 달력 이거 잠깐 제가 들겠습니다. 이렇게 근하 신년 상당히 이제 전통적인 형태 디자인으로 된 조선일보 달력입니다. 이 조선일보 달력을 이번 유튜브 1577-8585 전화하셔서 유튜브 보고 구독 신청한다 라고 하면서 제 이름 또는 박은조 에디터 이름 이렇게 한번 언급해 주시면 그 추천자로서 언급해 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달력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훈 씨 이름 얘기해 주세요. 네. 네. 아니 근데 제 생각에는 저는 우리 유튜브 구독자들은 거의 다 저희 신문 보고 계실 것 같아요. 맞아요.